자, 이번에는 그럼 CSS의 그 박스 모델의 구성 요소의 하나인 보더, 경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CSS에서 보더라는 프로퍼티를 우리가 결정해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 보더 프로퍼티는 경계의 스타일 그리고 색상 같은 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일단은 보더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더 하이픈 스타일. 그러면은 보더의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테두리의 종류를 우리가 보더 하이픈 스타일로 해주게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더 스타일이 중요한 이유는 보더 스타일 성질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들은 별로 어떤 것을 주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더가 일단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더 스타일에 사실 non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일단은 보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패러그래프에 보더가 처음에 나와 있지 않듯이 보더는 보통 일반적으로 none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디폴트로. 그렇지만 dotted 주면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dashed로 주면 이것처럼 파선 테두리를, solid는 이렇게 실선 테두리고요. double이라고 주면은 이렇게 이중선 더블 라인으로 주고요. 이렇게 입체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루브라는 거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3D 홈이 파져 있는 온폭한 그 형태를 띠고요. 리치는 거꾸로죠. 이렇게 튀어나온 융기된 형태의 보더. 그리고 인셋은 이 면 자체가 눌려진 상태의 경계, 아웃셋은 이 면 자체의 컨텐츠가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아웃셋, 돌출된 듯한 그러한 모양을 갖죠. 자, 이러한 테두리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요 set the style of the border라는 링크를 따라가서 example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오른쪽에 보더가 다양하게 준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들은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패러그래프입니다. 지금 바디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no border부터 시작해서 a dotted border, a dashed border, 즉 텍스트죠. 그런데 클래스를 각 패러그래프마다 다른 클래스를 주고 있어요. none, dotted, dashed, solid. 해당 클래스에 가서 보면 해당 클래스 이름이 사실은 똑같은 이름이 보더 스타일로 사용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none이라고 준 클래스는, 이름의 클래스는 보더 하이픈 스타일을 none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아무런 보더가 없는 거고요. dotted는 보더 스타일을 dotted로 주면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점선으로 둘러싸여지게 됩니다. dashed, solid, double, groove, rich, inset, outset 모두 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히든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 않도록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자, 보더의 폭을, 그러니까 두께를 결정하는 게 보더 width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width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줘도 되고요. 우리가 늘 해왔듯이. 또는 사전에 정의된 값들이 있습니다. thin, medium, thick. 의미론적인 그러한 값이죠. 얇게 해달라, 아니면 보통으로 해라, 두껍게 달라, 등등으로 우리가 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심해야 될 거는 보더 스타일 속성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이 보더 width가 제대로 작동되니까 조심해서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p.1은 뭐예요? 패러그래프 중에서 1이라는 클래스로 선언된 엘리멘트의 보더 스타일을 솔리드 라인으로, 보더 위스를 5픽셀로 하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솔리드 미디엄으로 클래스 2를 선언했네요. 볼까요? 자, 지금 보면 3개의 엘리멘트들이 여기에 보더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즉, 요 3개의 패러그래프죠. 그죠? 1이라는 클래스를 이름을 갖고 있는 패러그래프와 2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패러그래프와 3. 각각 가서 보면 1은요, 보더 스타일을 솔리드로 주고 5픽셀. 그죠? 요거를 조금 우리가 얇게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thick하고 똑같은가 본데요. 한번 요거는 5픽셀 그냥 놔둬볼까요? 왜냐면 요걸 한번 바꿔보게요. 두 번째 거는 미디엄으로 줬네요. 그랬더니 좀 얇은데 thick으로 주면은 두껍게 주면 요 5보다는 작네요. 한 3이나 4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뭐 솔리드 1픽셀 아주 얇게도 우리가 할 거예요. 띵은 얼마가 들어가나 볼까요? 띵. px는 지워야겠죠? 그게 1픽셀이네요. 띵도. 그죠?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보더의 색깔도 바꿀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보더의 색깔 주는 방법은 이름으로 RGB 스타일로 헥사데시멀 넘버로 주는 거 다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요. 또한 transparent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도 원하면 줄 수가 있어요. 값을 transparent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거 역시 보더 컬러도 보더 스타일 속성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더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Try yourself를 통해서 색깔을 한번 또 바꾼 걸 볼까요? 지금 두 개의 패러그래프 클래스 1, 패러그래프 클래스 2가 있는데 P.1과 P. 다른 그 스타일을 주고 있네요. 보더 스타일 솔리드 두 번째 거 대신에 대시드로 한번 두 번째 거 줘볼까요? 자, 그리고 색깔을 지금 레드와 지금 98 BF21으로 줬는데 우리가 21 BF98로 줘볼까요? 21 BF98 한번 거꾸로 한번 RGB를 뒤집어 보니까 약간 파란색 띠는 조금 사이언 컬러가 나타나네요. 우리가 보더를 줄 때 각각의 면에 대해서 다른 보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더 하면은 소위 경계에 해당되는 건데 그 경계의 면이 위, 아래, 좌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디폴트는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면 모든 것을 똑같게 지정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원하면은 보더 탑 스타일, 보더 라이트 스타일, 보더 버텀 스타일, 보더 레프트 스타일, 즉 더티드, 솔리드, 더티드, 솔리드 이렇게 두 개는 똑같이 줬네요. 그죠? 위하고 아래는 더티드로, 솔리드 라인은 오른쪽 왼쪽을 이런 식으로 소위 CSS 스타일 프로퍼티 이름을 주면 됩니다. 자, 이그젬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이 보더가 위하고 아래는 더티드로 되어 있고요. 그죠? 지금 이렇게 컨트롤 X 요거를 비교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자, 두 개는 더티드예요. 탑과 버텀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은 솔리드 라인으로 준 그러한 예입니다. 더티드 말고 이거를 대시드로 한번 줘볼까요? 밑에 거는 바꾸지 맙시다. 그죠? 왜냐면 다 따로도 줄 수 있으니까. 자, 위 거는 대시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더 탑 스타일과 보더 라이트 스타일, 보더 버텀 레프트 다 따로따로 줄 수도 있지만 보더 스타일 한 다음에 두 개의 스타일을 주면 프로퍼티 밸류를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거를 탑에 쓰고요. 두 번째 거를 우측에 걸 씁니다. 그러니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어사인을 해요. 더티드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이 더티드를 위에 거, 오른쪽 거, 아래 거, 왼쪽 걸 다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위에는 더티드로 주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솔리드를 오른쪽에 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맞은편에 있는 걸 그냥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거를 더티드 대신에 리치라는 걸 쓰고요. 오른쪽은 대시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위 아래가 리치가 되고요. 오른쪽과 왼쪽이 대시드로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보더 스타일 한 다음에 네 개를 주면 서로 다른 것 네 개가 다 쓰여요. 위, 더티드는 위 탑, 솔리드는 라이트, 더블은 버텀, 그리고 대시드는 레프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계 돌아가는 방향 위부터 시작해서 세 개를 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거는 오른쪽 맞은편에 있는 걸 가져다 씁니다. 마주보고 있는 면을요. 더티드, 솔리드 두 개 줬을 때는 위아래 좌우가 이렇게 나눠질 테고요. 하나 주면 모든 게 다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사실은 보더 스타일이라는 걸 쓰지를 않았었어요. 앞에서는 사실은 그냥 보더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보더 위드나 보더 스타일이나 보더 컬러나 이 각각 결국에는 보더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단축형으로 보더
라고 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프로퍼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더 다음에 5픽셀 솔리드 레드는 뭐냐면 보더 위드는 5픽셀이고요. 보더 스타일은 솔리드고요. 보더 컬러는 레드로 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5픽셀 솔리드 레드로 주면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8픽셀 인셋 안으로 누른 듯한 거예요. 블루로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은 안으로 눌려진 이런 보더가 8픽셀짜리로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 번씩 다 살펴보셔서 어떠한 추가적인 기능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엑서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자, exercise 1. Set a 4px and dotted border for p. 패러그래프가 여기에 this is 패러그래프 있는데 이 패러그래프에 대한 보더를 주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패러그래프 안에 4픽셀과 dotted라고 주라 그랬으니까 border 그냥 보더 한 다음에 그 단축형을 쓰는 게 가장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으니까 한번 쓰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4픽셀짜리 dotted를 줘라. 그러면 이와 같이 4픽셀 두께의 dotted 라인이 보더가 생기고요. 이번에는 set the border color for P to red. 그 조금 전에 그것을 여기선 답을 미리 써놨네요. 이렇게 border 스타일을 dotted, border width를 4픽셀. 근데 색깔을 red로 줘라. 그러면은 border 컬러만 이 경우에는 추가하면 되겠죠. border 컬러를 red로. 그럼 border 컬러가 red로 바뀌고요. 세 번째, change the three border property. 이 세 개의 border property를 다 바꾸는데 so that they only show the border on the top side. 그 위에 거만 그 나타나도록 탑 사이드만 그 보더가 나타나도록 이걸 바꾸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더 탑 스타일을 dotted로 주고요. 보더 탑 width를 4픽셀로 주고요. 보더 탑 컬러를 red로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정의를 안 한 거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탑만 주는 거죠. 그죠? 보더 탑. 만약에 버튼 거를 주려면 버튼 요 탑을 버튼으로 다 바꿔주면 아래쪽 보더만 살아남고 다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면만 줄 때는 그 프로퍼티 이름을 사용하면 되고요. 마지막 With the border property, set the border for P to 10px solid green.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패러그래프에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죠. BORD의 보더를 설정할 때 10픽셀짜리 솔리드 라인으로 색은 그린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돼서 그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그 CSS에서의 그 보더 프로퍼티 관련된 이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살펴보고 싶으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 사실은 보더와 패딩 마진을 배웠는데요. 아웃라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아웃라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웃라인은 굳이 우리가 앞에서 언급 안 한 이유는 이 아웃라인이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웃라인은 어떤 때 사용되는 거냐면요. 요소를 좀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좀 더 튀게, 스탠드아웃하게 우리가 그 보여주기 위해서 경계선 외부, 보더 외부에다가 그려지는 선을 우리가 아웃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웃라인 안에서도 속성을 스타일도 줄 수 있고요. 그 보더와 마찬가지로 컬러와 위드 세 가지를 다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아웃라인은 뭐 보도 속성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소 크기의 일부가 아니다. 요소의 전체 폭과 높이는 아웃라인의 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컨텐츠 바깥에 보도가 있고 그 바깥에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엑서사이즈로 한번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set solid 5 pixel outline for P. P의 outline 스타일과 width를 solid와 5 픽셀로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P 한 다음에 사실 근데
이 아웃라인도 쇼트핸드 레프레젠테이션이 가장 간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축형으로 쓰면 아웃라인 스타일과 아웃라인 컬러와 아웃라인 위드를 한꺼번에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리드 라인으로 5 픽셀로 써라.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아웃라인이 그려지는데 마치 사실은 그 보더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보더를 한번 그려볼까요? 보더를 똑같이 솔리드로 할게요. 그 대신 보더를 2 픽셀로 하고요. 그리고 컬러를 레드로 해서 두 개가 비교가 되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게 보더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게 그 아웃라인입니다. 두 번째, 자, set the outline color for P to green. 아웃라인의 컬러를 그린으로 바꾸네요. 지금 여기서는 아웃라인, 죄송합니다. 아웃라인 그 스타일과 width를 써서 한 건데 이래도 상관이 없죠, 당연히. 그린으로 하면 이 아웃라인이 그린으로 우리가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Set the outline P red dotted 10 pixel. 그 이제 shorthand representation을 한번 써보라는 거네요. 여기서도 그죠? 빨강색으로 dotted로 10 pixel 하면은 dotted로 10 pixel.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재밌는 게 이 패러그래프가 위치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컨텐츠 위치는 그대로고 보더 위치도 그 없지만 지금 엘리멘트 위치는 그대로인데 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그 소위 여백 그 소위 마진이라 그러죠. 마진 부분을 얘가 사용하면서 그 라인을 그려주는 그 경계선을 그려주는 그게 바로 아웃라인이라는 프로퍼티의 그런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는 그 CSS 아웃라인 프로퍼티를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을 링크를 따라가서 어떠한 값들로 우리가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각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웃라인 위스를 thin, thick, medium 등등으로 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